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직접 뵈서 좋은데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200여 분이 함께 우리가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항상 첫 시간에 행정법령 제도이해 강의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교수 소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공직의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석박사를 해가지고 마침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사무학급 이상 응시학위 중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석사하고 또 박사는 서울대학에서 이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대학에 와서 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바로 법대대학 교수로 뭐라고 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15년 하다가 공직에 그렇게 하다가 갔으니까 이제 정년 때까지 이렇게 한 15년 하다가 바로 디지털 시대 이거 디지털 단지잖아요. 가서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이. 근데 사이버대 총장을 2012년도 끝내고 나오니까 2013년도 행정사 1회 1기로 제가 사무관 서기관 교육으로 자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 1회 1기로 교육을 여러 번째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육이 실습교육, 기본소양교육이 한 달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길게 그렇게 그러나 재밌더라고요. 받고 나니까 받고 나서 바로 그분 앞에 소망행정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니까 13년도 자격을 받고 한 10여 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무척 불편하셨죠? 여러분 얼굴이 그래도 밝아요. 아주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이제 중국에도 한 이식해서 미국, 캐나다, 서유럽하죠. 유럽 쪽도 전부 강의를 행정법률, 또 통일 문제, 평화 문제 했지만 또 중국에도 한 이식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비 오는 날이 복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자가 지금 식사 때 그 성장 시장 현장들이 행정 경영 강의들 제가 이제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경영학 강의를 듣는데 복자가 식당에 가니까 거꾸로 써 있어요. 왜 거꾸로 써있냐 했더니 복은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비 온다고 절대로 마음 불쾌하지 마세요. 그렇죠? 감사하고 기쁨으로 복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가 우선 첫 시간은 좀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시간은 법률 행정을 종합적으로 제가 해줘야 되니까 제 강의를 잘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차기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행정사 목표, 비전 성공 비결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 법령 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행정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어떤 법입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국가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5,000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 우리가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냐. 이렇게 하려면 행정사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법도 알아야 돼요. 또 행정사 국민상담 컨설팅.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아주 뭐 국제적으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샀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컨설팅. 그렇죠? 제가 이제 변호사들도 제 사무실에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공인중개사 거기 교육도 한번 들어갔어요. 저는 자격은 국가 자격은 다 모두 땄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 컨설팅, 경영 지도사, 또 공인중개사, 또 이제 행정사는 물론이고 뭐 교사 자격,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자격까지 다 따니까 참 편리해요. 우리 행정사 하기가. 컨설팅하기도 좋아요.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사도 컨설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인상담 컨설팅. 상담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이런 문제까지 넣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마틴 부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사법 1조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돼요. 행정사로서. 그렇죠? 목적이 뭡니까? 한번 누가 한번 보입니까? 여러분 교재도 나왔을 겁니다. 교재도 첫 면에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가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건 종합적으로 집필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부터 나와서 그 집필을 한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오늘 내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면서도 포괄적으로 그렇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세계 인류 대학이잖아요. 저도 미국에 여러 차례 뭐 각 도시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그 참 대학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지능, 지식, 기술, 자세 4가지 성공 덕목이 있는데 이 성공 덕목 중에 뭐가 여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세. 자세가 97%라고 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고. 나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아주 열정적인 그 자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뭘 잘 배울까, 그렇죠? 그리고 모두 인상도 아주 좋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뭐 여러분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칭찬과 웃음은 최고의 구제다. 가난한 여러분 누구 만나면 칭찬해줘야 돼, 그렇죠? 비판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구제를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구제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세가 성공의 97%다. 그러니까 행정사도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해 줘야 돼요. 혹시라도 뭐 브로커하느라 하듯이 사기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도 안 되잖아요. 진실한 모습. 근데 벌써 딱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진실하고 아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안 가질. 여러분 그렇죠? 벌써 한 번 몇 번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세, 이게 중요하다. 물론 지능 지수도 높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버드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세가 97%는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아도 자세가 나쁘면, 그런데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서. 그러나 절대로 단기적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보니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서양에 미국을 인용했으니까 또 우리 동양에 이런 논어의 얘기를 또 한번 잠깐 인용해 드린 게 노템도 있잖아요. 논어에 호시자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정사가 어떻게 해요? 좋아서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신 분들 한번 다 좋아서 오셨겠죠, 그렇죠? 그럼 좋아서 오셨다면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교육 시간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한마디 또 첨부하라 했어요. 낙지자 부려 감기자다. 기뻐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해버리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어떻습니까? 건강하려면 건강에 육신의 건강에 병의 85%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얘기해요. 마음에서 온대. 그렇죠? 마음을 약하게 가지고 마음이 불안해 있거나 마음이 어떤 좌절 상태에 있거나 걱정, 근심, 걱정이 쌓여있거나 이 세상 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그 잘 산다는 사람들 또 권력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면에 들어가 보면 속이 전부 어려운 일만 해요. 제가 강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이제 시험 중도 계시지만 또 공익공자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장평환들도 많이 와서 강의 들었습니다. 저희 강의. 저한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늘 구청 갔더니 구청장도 제 강의 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구청에 제가 자치원 또 자문위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지방에 가도 그래요. 지방에 가도 시도지사들 만나면 우리 강의들 해결해요. 전부 교육이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 보신 분들도 뭐 제가 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신 것도 중요한 거죠. 시험 쳐서 행정사가 됐다는 거 굉장히 큰 좋은 일이에요. 여기 혹시 시험 출신 계세요? 야, 저기 계시네. 예. 절대로 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뭐 그러지 말고 공직자와 항상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라. 저는 항상 강조해요. 그렇죠? 화합이 중요하니까.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래서 이런 호지자부려 낙지자. 나는 낙지자부려 감지자. 감사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기쁜 거 감사.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세요. 공직 은퇴하고 그렇죠? 교수 은퇴하고 근데 총장을 10세까지 했어요. 그럼 벌써 아시겠잖아요. 총장하고 선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이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이나 명예, 지위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라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이 날 넘어져서 다쳤어요. 무릎 관절이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근데 가슴까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형외과 가니까 무릎 관절 나이가 50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대요. 아니면 죽었대요. 왜? 80대 나이라면 더 죽었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러잖아요. 건강에 사시려면 건강을 행정사로서 하시려면 건강. 그래서 일본에 내가 이제 행정사 제도도 연구하러 갔었어요. 우리 행안부 차관했던 분하고 우리 그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근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행정사가 성공한 행정사가 건강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괴롭더래요. 왜?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고객도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악기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살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로 했더니 그대로 막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은 막 최고의 행정사가 됐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건강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민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고 이렇게 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힘들어할 때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회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고 아주 어여쁜 뺨을 가지는 청춘 20대 청년이라더라도 꿈이 없으면 늙는다. 열정이 없으면 늙는다. 그래서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을 가지면 10대, 20대 청춘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유명한 시인이에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서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로서 이렇게 행정사로서 먼저 서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행정사가 어떤 거냐? 행정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부 사무관급 이상, 뭐 과장급, 국장급 그때는 사무관 그렇잖아요. 모두 각 지방관서에 또 중앙관서에 다 왔었어요. 왔는데 거기에서 첫 시간에 행정의 개념을 얘기해요. 내가 그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입니다. Public은 공공성, 공익성. 애들은 적두어지 마. 그러나 이거는 미니스트리. 그렇죠? 이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섬김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님들 중에 아까도 보면 장관 수도 많이 들었잖아요.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행정사 법의 목적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 행정사도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국가 전문 자격사. 그럼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자가 양을 잘 기르듯이 장관으로서 국민을 잘 섬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그래서 제가 이게 3S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S 리더십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S 리더십 하면은 바로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능이 높고 봐도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라고 했잖아요. 표정도 줘야 되고, 누구한테도 신뢰를 줘야 되고, 건강도 좀 유지해야 되고, 자기 자신,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행정사는 이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오면, 어려운 땅에서 오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권위 갖고 하면 누가 권위 간다고 높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높여주겠다 보면 좀 교만한 것 같으면 사람들이 더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길 때 더 섬김을 받는다. 이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슈퍼 리더가 돼야 돼요. 화합하고 협력해야 돼요.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싸우면 서로 피해요. 그렇죠?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화합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어디 가나 제가 평화를 외치고 통일을 외치고 강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투느냐 싸우느냐. 서로 하나가 돼요. 통합하고. 우리 행정사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화합하는 리더십, 슈퍼 리더로서의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 전문 자격사죠. 행정사,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변리사, 뭐 세무사, 의사, 이 전부 국가 전문자, 건축사. 그런데 이제 민간 자격사도 있잖아요. 뭐 심리상담사라든가 개인정보사,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민간 법인에게 입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국가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행정사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이거 연수교에서 이거 강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국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근데 개인정보 보호에도 너무 우리가 그걸 생각하다가 일 못해요. 그렇죠? 공익에 필요한 거, 그 엄청 필요한 거, 필요할 때는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 하나도 어떤 사람은 내 전화 왜 이렇게 막 퍼뜨리느냐 해가지고, 물론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되죠. 그렇죠? 퍼뜨릴 때 반드시 그 승인을 얻고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나도 누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너 꼭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려주면 되느냐 하고 알려줍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좋으면은 내가 그분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거 알려준다고 또 그렇잖아요. 개인정보 뭐에 걸리면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사를 있다는데, 우리 행정사도 할 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한 거, 서로 엄상 필요한 거라든가 공사 필요한 거는 그렇게 알려줄 테지만, 또 알려줄 때는
개인의 승인을 받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 개인정보를 다 알려드려요. 아까도 그렇죠? 뭐 소개도 했지만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나쁘게만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필요한 분들은 개인정보고 뭐 참고로 적어놔도 괜찮아요. 010-3709-7156입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공적으로 여러분들 다 내가 믿고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정보를 나쁘게 생각하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렇죠? 010-3709-7156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행정사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또 하나 중에 요즘에 디지털 시대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문화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체인지 에이전트, 바로 창조적 변동 역군이 돼야 돼요. 디지털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해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행정사도 거기서 많이 알리고 있어요. 남은 박완신 TVC.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한 5만 5천 명이 벌써 구독자가 됐습니다.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많이 알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한번 유튜브도 보시면서 제 정보를 전화번호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꼭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얘기도 안 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누르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행정사에 필요한 정보는 거기서 얻으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정보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행정사 분류 이거는 우리 행정사법에 나온 거니까 외국어 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 해석행정사 여러분들 여기는 다 일반행정사시죠. 그렇잖아요. 따로 이분들 교육을 받으니까 해상은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다에 섬 개발을 해야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제 다문화 시대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행정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양쪽 다 강의를 해주고 있고 또 자문도 해주고 있고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일반 행사들. 우리가 출입국 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외국인 번역행사하고도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일반 행정사 여기 전부 일반 행사들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분들. 그러나 일반 행사는 뭡니까?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들을 업무를 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작성 대리 또 행정기관 또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업무는 굉장히 이제 이따 업무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행정사 벌써 숫자가 44만 시대가 왔습니다. 44만 7천 시대 그렇죠? 제가 2024년 말부로 이렇게 딱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전문자회사로는 두 번째로 많아요.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 공인중개사 전문. 거기 한 50명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사 44만. 그런데 행정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긍심도 가져야 돼요. 다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자회사들 내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행정사들이 그래도 다른 자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지식수준, 학벌 수준, 또 여러 가지 공직 경력, 그렇죠? 여러 가지 많다 해서 시험도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들 합격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를 개업해 있는 사람들은 제가 협회도 알아보니까 25,000 그러면 이렇게 2,500여 명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은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육받고 해야 되겠다면 개업도 좀 하시고 개업 절차에 대해서 이따가 좀 나올 겁니다. 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행정사법을 이제 우선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제 왜 일본 행사를 아까 이제 얘기했냐면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가의 법률가라고. 처음에
우리 한글로 들 때는 무슨 가짜고 뭐꼭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거리 가짜 가해는 거리의 법률가라 그러더라고요. 참 멋져요. 그게. 거리에서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가장 가까이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가해 법률가. 근데 일본 행사에서 찾아오고 거기 총무성 행정사 전체 이제 관장을 우리는 어디서 관장인지 아세요? 우리 행정사에? 행정안전부잖아. 일본은 총무성 우리 행정안전부처럼 관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성에도 가서 거기에서 또 국장급들, 그 차관급들, 장관급들도 같이 대화하고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거기 일본 행정사회도 갔어요. 굉장히 커요. 거기도 행정사회도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일본 행정사회는 아주 딱 법적으로도 잘 보장이 됐습니다. 거기는 뭐 사실조사, 탐정 업무까지 심지어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잖아요. 혹시 뭐 경찰에 계신 분들 탐정 뭐 그런 관계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도 사실조사 또 사실 증명에 관한 업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하면 또 그게 뭐 탐정 아니냐 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조사에서 바르게 만들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다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조사.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리권 인정이 됐어요. 행정심판 대리. 어떻게 인정? 이거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은 행정심판 대리를 하려면 법률과 행정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있어야 된다. 제가 사실 작년에 올해죠. 영업정지 6개월 당한 사람을 업무정지 행정심판에서 이겨줬습니다. 이용기. 진짜 행정사에서 보람이 있더라고. 생각해보세요. 6개월 당했다면 기가 막히죠. 한 달에 몇 억씩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전문자학생은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영업을 하는 일반인들은 영업정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업무정지나 이런 거 당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가 얘기해줬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네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헌법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 법률 시간에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최고의 우선을 해야 돼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먼저 들었어요. 행정기본법상 행정기본법의 목적이 국민 권익보호에 있어요. 그렇죠? 행정기본법 목적.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국민 권익을 생각이나 해봤느냐? 그리고 그것도 잘못해서 고객이 막 그냥 이제 또 나쁘게 그 민원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객이 그 민원만 보고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그걸 잘해야 돼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들하고도 또 잘해야 돼요. 이상하게 이제 요즘은 행정사가 되니까 공무원들하고 또 갈등을 피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잘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업무정지 6개월 됐거든요. 그런 거 다 써서 냈어요. 국민권익위 6개월 업무정지 당하면 이분의 그 마음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나. 인간적인 면을 썼어요. 행정심판서에. 그리고 영업정지 딱 그때 당시에 뭐 11월 1일부터인가 됐는데 11월 1일 전에 업무정지를 먼저 딱 신청해봤어요. 행정심판은. 그 11월 1일부터 하는 걸 일단 정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업무정지를 안 하고 행정심판만 해요.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행정심판은 한 6개월 걸립니다. 5, 6개월.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단 행정심판을 써내놓으면 또 거기서 이제 구청이나 행정관청을 보내. 그럼 그 행정 처분한 관청에서 그걸 가지고 또 답변서를 보내. 그럼 또 답변서 오면 10일 이내에 또 보충 서면을 써내요. 행정심판 제기한 사람.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한 5번을 해야 이게 끝나요. 그런데 저는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니까 형사벌까지 처리해요. 벌금형까지. 그럼 벌금형으로 경찰
검찰까지 고발이 돼요. 아니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그럼 전과자이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경찰에 가서도 혹시 경찰에 계신 분도 오셨어요? 경찰이 많이 오는데 여기? 예, 그래 아이고 저도 경찰에 강의 오래 했습니다. 법률행정 강의 그때 뭐 통일관계. 근데 참 경찰에 가서 내가 직접 얘기했어요. 아 정말 이분은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그런데 또 경찰에서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또 그렇게 처분을 해놓으니까 또 그걸 우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저라도 공무원이라고 우선 그 행정관청에서 처분한 것부터 먼저 개인보다도 먼저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경찰도 이제 경찰 스스로가 판단을 이제 못하고 바로 검찰로 또 송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찰까지 가서 또 이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국민 권익의 얘기 때문에 억울하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에 검찰에서 재조사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재수사 경찰다가 그 재수사할 때 저희들이 또 그거에서 이제 증거를 막 댔어요. 그쪽에 그 민원이 잘못된 뭐 약간 거짓 허위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경찰에서 처음에 이제 무혐의 딱 혐의 없음이라고 딱 나와. 검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행정심판에 이기겠구나. 오늘은 그 좋아가지고 바로 그 증거를 또 행정심판에 냈어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이건 행정실무상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가서 내니까 또 구청에서 어떤 답변서가 온지 알아요?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니까 형사벌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행정벌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벌은 그냥 없는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행정사 하면서 행정사 시험 보는 분한테 시험 보는 분 중에 형법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형법도 넣지 않은 게 그런 의견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행사 시험에 형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형법도 알아야 돼요, 사실. 형사 문제까지 되니까. 그래서 저도 형법, 저는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한다 한 6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무관 시험 상급공부 이제 합격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관 책임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석고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법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그냥 뭐 거기서 정당의 율법부등 저각사유도 있잖아요. 형법 20조에.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율법상 저각사유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또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다 주장을 하고. 그러나 국민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왜 형사부가 행정부를 구별하냐. 형사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막 또 그런 보충서를 또 냈어. 그럴 때 행정심판에서 저희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결국에 인용계획이에요. 인용계획을 한다는 게 뭐예요? 행정심판서를 받아들여서 승소한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승소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분이 얼마나 뛴지 알아요? 나한테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죠? 돈이 문제가요. 그거는 너무나 기뻐하고 저한테 아주 좀 뭐 그렇다고 뭐 돈 가지고 제가 따지는 건 아니니까만 철저하게 이렇게 보상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정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행정사 심판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 다시 우리는 아직도 대리권이 행정사법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행정심판할 때 대리권이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행정사는 없어요. 그래도 저 앞으로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우리 행정사 권익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일본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리권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또 교육을 한대요. 물론 교육을 해더라도 법률 행정, 형법, 뭐 전부 거기에 관련된 행정심판법 정확히 공부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 오후 시간에 행정심판법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실제 해봐서 그래요. 행정심판도 해보고 제가 국가소송 수행 담당관도 한 3년 했어요. 그때 사무관급상 각 국가기관에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 국가소송 수행 담당관을 임명을 해요. 법무장관 명령 그렇잖아요. 그럼 실제 변호사가 소송을 가서 하고 합니다.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사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 이거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행정 꼭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행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고 거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특정 행정사라고 해서 행정심판 대리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다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저는 이렇게 이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한 뭐가 있어 아주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잠깐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률 정보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 법률 연구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법도 다 알아야 되지만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 개정된 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행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또 대법원의 판례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대법원의 판례 또 법제처 이런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해석이라는 걸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저는 법률 해석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 또 이런 걸 많이 해줬어요. 법인 설립 인허가도 행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허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 가봤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너무 이렇게 막 그런 신청들이 서울시에다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너무 많이 오니까 3,000건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시청에서 왜 서울시에다 그냥 중앙관청에도 좀 해라 해가지고 저 법제처에다가 법률 해석을 내렸대요. 올렸대요. 그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법제처에서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회는 지금 각 지방별로 광역시 단위에도 지방행정사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행정사회. 그러면 이렇게 각 광역시도 단위로 2개, 3개 이상 지회가 지방행정사회니까 지회가 있으면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 해석을 했어요. 다만 서울시에 있는 주소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건 서울시에서만 필요한 것만 서울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국가기관이 해야 될 것도 다 지방관서로 먼저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법률 해석, 그러니까 법제처의 법률 해석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 아까 시험 과목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넣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형법도 좀 들어가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기본법 첫째는 민법도 알아야 돼. 헌법도 알아야 되지만 헌법은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민법을 왜 알아야 돼요? 민법은 사법이에요. 민법은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민법의 의사표시를 알아야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민법의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의 법률 행위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어요. 행정법의 법률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단독행위의 행정법상 법률 행위는 그렇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민법의 행위는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정사도 해야 될 일입니다. 단독행위, 자 상속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사가 직접 많이 하는 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행정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법을 몰라서 하겠어요? 그렇죠? 또 계약, 지금 여기 혹시 공인중개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럼 계약서도 써서 많이 쓰셨겠네? 아직 개혁 안 했습니다. 개혁 안 했어요. 그럼 우리 행정사가 계약서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중개 부동산 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답변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행정사한테 무슨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또 들어왔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그것도 약간 지금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서 행정사 쓸 수 있어요. 법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 행사법 2조에 계약서. 그렇죠? 그런데 다만 남의 업역을 침해하면 안 돼요. 왜? 자, 공인중개사처럼 위탁을 받거나 부동산 매매 위탁을 받거나 그렇죠? 전세 월세 위탁을 받거나 받아가지고 뭐 금액을 조정하거나 해서 계약서를 써준다면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여러분 그것 알아야 됩니다. 행사가. 그렇죠? 단순히 그냥 써주는 건 괜찮아요. 단순히
사장님이 와서 계약서를 그냥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써주는 건 괜찮은데 그런 집도 소개도 하고 뭐 가격 조정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거 아닌 계약서를 쓰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사가 위탁받을 때 행정사로서 여러분 계약서를 써야 돼요. 나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위임계약서라고 했어요. 왜?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행정사는 업무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위임계약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매매계약서라고는 뭐 다른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위임계약서, 업무 위임계약서니까. 그래서 저는 위임계약서, 제가 처음 업무를 받은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출입국 관련 업무였어요. 아니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국적을 취득해달래요 나보고.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도 출입국 기관에 나는 근무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저는 통일 안보기관으로 근무만 했어요. 그래 알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에이 모르니까 돌아가 봐라. 나 그거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행정사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할 흥미를 해봐야죠. 만약에 정의 자기가 못하겠다 하면은 그 전문하는 행정사한테 또 이렇게 알려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록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면서 소개하고 그렇죠. 우리 행정사끼리 서로 돕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행정합니까? 내가 친절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2, 3일 있다가 한번 다시 오세요. 위임계약서는 그때 와서 쓰십시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출입국에 관련된 국적 출입국에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달달이 해가지고 했어요. 시행령까지 봤어요. 다 답이 나와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국내에 들어서 3년 이상 한 사람, 산 사람, 또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또 재산이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 증서가 있는 사람,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내가 모자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은 출입국 외국인청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바뀐 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내가 바뀐 새로운 법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내가 물어보면서 내가 어디 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돈도 뭐 3천만 이상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는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 어쩜 나고 잘 아니. 이 용기만 가지고 국적 취득서 하나 주면서 취득하는 신청서 있잖아요. 주면서 그것만 써오래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행사 하실 때 그렇게 연구하면 돼요. 그 법을 찾으면 돼요. 이따 그 각각 필요한 법들을 내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2, 3일 후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느냐. 그 이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재산이 3천만 원 이상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금 증서가 있느냐. 근데 임대차 보증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도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그런 걸 물어봤더니 또 3년 이상 있으니 조건이 된대요. 그럼 좋다. 그래 위임계약서 바로 썼어요. 그저 위임계약서 쓰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신청서 그렇잖아요. 써서 바로 국적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사 절대로 겁먹을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위임계약서 가지고 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합동행위.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합동행위입니다. 다 우리 행사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 설립도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법인 설립도 여러 개 이제 하면서 봤는데 하다 보니 가수 법인들 설립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그 가수들이 내가 30분을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설명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다 듣고 녹화해가지고 자기 영상 유튜브에다 올리더라고. 자기 영상에. 그러면서 나보고 또 노래까지 불러달래요. 이 행정사 노래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수들이. 그래 자기들 힘이 난데 우리 행정학 박사님 행정사님이 노래 좀 부르면 가수도 힘이 난대.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비 내리는 고모를 어머님이 술로 고를 부를 때 좋다고 또 그것까지 자기네 영상을 내 유튜브 보면 초창기 그런 게 다 나오는데 법인서집 하면서 그런 게 다 내용도 그래서 참 이게 참 별일이 다 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인합동행위 요새 사단법인 설립 또 자단법인 설립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 한동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인 설립 인허가 이런 것도 해야지만 우리 민법을 알아야 행정법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10분 전이 됐죠?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10분 전이 되면 그 10분 동안 쉬어야 돼. 그렇죠? 저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10분 됐으니까 여러분 한 10분간 쉬셨다가 쉴 때는 좀 푹 쉬세요. 그때 좀 푹 쉬시면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하다가 딱 10분 동안에 언제나 하루 종일 야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강의할 때는. 그때 푹 쉬어요. 10분 동안. 그럼 또 풀려요. 그럼 또 강의할 수 있어요. 힘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강의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잠깐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